오늘 이 사건이 조금 눈에 띄었던 것이 보통 이런 로맨스 스캠의 보통 피해자는 한국인들이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. 외국인 남성이 SNS를 통해서 한국인 여성과 썸을 타면서 시작됐어요. 네, 이번 사건 피해자는 20대 스위스인 남성입니다. 20대 스위스 남성이요. SNS를 통해서 우연히 한국인 여성을 알게 됐고 이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. 서로 자연스럽게 이제 랜선으로 대화를 주고받게 됐는데 여성 쪽에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마치 사귈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. 그렇게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데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. 전세 보증금 마련하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. 이 스위스인 남성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요. 여성에게 49,000달러, 이게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가량입니다. 이 돈을 선뜻 빌려줬습니다. 야, 2억을 선뜻. 저 스위스 사람 남성은 전세가 뭔지도 몰랐을 텐데 말이죠.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데. 전세고 월세고 간에 저 20대라고 하는데 2억 원을 저렇게 그러네요. 예, 선뜻 할 정도 되면은 있는 집안. 뭐 상당히 집이 좀 부유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 스위스 남성이 저렇게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K-팝이라든가 이 K-드라마 이런 것에 영향을 갖다 많이 받지 않았는가 해서 우리 한국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일단 사귀면서 상대가 거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한국까지 온 거 보니까 상당히 그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지난달 2일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들어왔어요. 들어왔더니 입국한 뒤에 이 여성에게 연락을 하니까 10만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가져오면 만나겠다.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달라. 뭐 지참금 가져오라는 얘기입니까? 좌우간 그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. 저 때 딱 그 느낌 딱 왔을 텐데. 근데 그때까지도 희망을 잃지는 않았고 진짜 스위스에서부터 현금을 싸들고 왔습니다. 이 너무 남성 좋아. 1억 3천만 원을 가량을. 세상에. 근데 여기서 여성 측에서 선을 넘었습니다. 돈 가져왔어? 그거 지하철 5호선 공덕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줘. 여긴 이건 아니잖아요. 이건. 그래서 이 남성 이거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. 진짜요? 네. 그래도 막판에 또 이렇게 이상하다는 딱 감이 왔군요. 자, 그래서 이 여성의 정체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. 충격적인 진실이 뿅 하고 나오죠.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. 어서와 K 사기는 처음이지라고 일단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. 자, 여성의 정체는요? 참, 아까 그 공덕역 물품 보관함에 1억 3천만 원을 넣어놔.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물품 보관함에서 돈을 넣습니다. 돈을 넣긴 넣었는데 가짜 돈을 넣었어요. 예. 가짜 돈을 넣고 나 이제 돈 넣어놨으니까 찾아가 뭐 이렇게 이제 했겠죠.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약속한 물품 보관함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가져가려고 했고요. 가짜 돈을 바로 경찰에 붙잡았습니다. 그런데 체포된 사람은 본인이 이 SNS에서 봤던 여성이 아니라 남자였습니다. 뭐 보통 그렇죠. 양 변호사님 뭐 그렇잖아요. 외국인 로맨스 스캠도 그렇잖아요. 예. 우리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? 근데 어. 이게 이 스위스 남성이 그렇게 사랑에 빠졌던 여성이 예. 가공의 인물이 아니었어요. 진짜요? 예. 돈을 찾으러 왔던 그 남성의 여자친구였습니다. 세상에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SNS에 올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좀 만나게 된, 연락이 닿게 된 스위스 남성에게 뭐 그럴듯하게 무슨 행세를 하면서 사귈 것처럼 이렇게 속인 다음에 전세 보증금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1억 원이 넘는 돈까지 현금 보관함에, 저는 사실 현금 보관함 넣었다라고 이 말만 안 했어도 못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까지 오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잡혔고요. 참 이게 이제 사실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 아까 시작할 때 양희코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. 지난해 피해 액수만 5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실 심각한 범죄입니다. 이 경우도 정말 아슬아슬했던 거예요, 사실은.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어떻게 됐습니까, 그래서? 이거는 나라망신이잖아요. 정말 나라망신이잖아요. 그래서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. 그리고 이 남성의 여자친구 모르게 한 게 아니었나 봐요.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도용해서 한 게 아니고 여자친구도 여기에 가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자친구는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정말 죄질이 불량하죠. 그래서 검찰은 최대한 이제 이
한 행동에 상응하는 중환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런 것까지 K 하지 맙시다 이런 거. 진짜 지 여자친구를 떡밥으로 던지는 저 남자놈이나 그걸 또 오케이 해준 여자친구나 똑같습니다. 예, 그 비슷하니까 같이 사귀게 되겠죠.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스위스 청년이 우리 한국 청년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. 어떤 거예요? 뭐냐면 저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예요. 아마 우리 한국 같으면은 변호사 선임 안 했을 겁니다. 약간 예. 좀 그러네요, 약간 진짜. 그 웨스턴 스위스하고 스타일. 예,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예. 같은데 만약에 이 남성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또 추가적인 범행을 했을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.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0대 중반의 이 스위스 남성 같은 경우는 자관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경제적,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겠죠. 지금 뭐 완전히 멍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요. 아마 이번 그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대한 모든 어떤 환상이 다 깨어지지 맞아요.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